안녕하세요. 올해 32살이 된 여자입니다. 지금은 경기도의 한 대도시에서 2층짜리 큰 한정식 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고작 나이 30 조금 넘은 여자가 이렇게 큰 식당을 운영하며 사장님 소리를 듣고 있으니 능력이 좋다, 성공했구나 싶으실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식당을 차리고 키운 건 아닙니다. 이 식당은 친정엄마와 오빠 부부가 피땀 흘려 키워둔 식당이었어요. 그리고 그 식당을 제가 물려받은 거죠. 유산으로요. 엄마하고 오빠, 새언니는 2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식당 일을 하고 있다가 주방에서 인기척이 나면 저도 모르게 엄마야?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만큼 믿을 수 없고 허망한 일이었죠. 아빠는 제가 태어나고 5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집안에 감당할 수 없는 빚이 생기자 새 출발을 한다며 떠났다고 제가 고등학교에 올라가던 날 오빠가 이야기해줬죠. 아빠가 떠난 당시 저는 어렸지만 오빠는 1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빠 기억이 사실 얼마 없습니다. 아주 흐릿한 기억 속에 낯선 남자의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아빠가 집을 나가고 엄마는 공장을 다니시다가 작은 식당을 열었어요. 그 식당을 운영하며 오빠와 저, 우리 남매를 키우셨죠. 아빠가 집을 나갈 때 한창 사춘기였던 오빠는 엄마 속을 무척이나 썩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려 대학도 한 번에 합격하고 착하고 현명한 새언니도 데리고 와서는 엄마가 매일 웃을 수 있게 해줬었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어느 날 엄마를 찾아와서는 식당을 같이 운영하며 키우고 싶다고 말을 했어요. 새언니가 호텔 조리학과를 나왔고 오빠가 경영학을 배웠기에 엄마의 작은 식당을 함께 키우고 싶었나 봐요. 그렇게 오빠 부부와 엄마는 함께 식당을 운영했고 엄마가 혼자 일을 할 때보다 훨씬 더 장사가 잘 되었어요. 엄마는 가게 옆에 있는 다른 가게에 새를 추가로 얻어 공간을 키우더니 나중에는 그 옆 상가를 사서 더 크게 가게를 열었죠. 급기야 제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첫 발을 내딜 즈음엔 규모가 큰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해서 큰 한정식 집으로 가게를 열었어요. 경영을 배운 오빠와 호텔 조리학을 배운 새언니, 그리고 평생 식당을 하며 노하우를 쌓은 엄마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신없이 운영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게가 자리를 잡자 엄마는 걱정을 하셨어요. 오빠 부부가 일에만 온 신경을 쏟으니 아이를 못 갖는다고요. 당시 오빠 부부는 나이가 40이었어요. 결혼한 지도 10년 차가 되는 부부였죠. 그런데 신혼 초 새언니가 한번 유산을 한 것 말고는 임신 소식이 전혀 없었습니다. 새언니는 이 점을 언제나 엄마에게 죄송해했지만 엄마는 속상한 티를 내지 않았어요. 오빠 부부에게 부담을 줄까 봐요. 그런데 결혼 10년 차에 오빠와 새언니 나이도 40에 접어드니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크셨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식당 일을 좀 쉬면서 하자고 하고는 기분 전환을 위해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마침 그 해가 친정엄마 환갑이었거든요. 그래서 환갑쯤 맞춰서 온 가족이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그때 제가 딱 30이었어요. 대학 졸업 후 취직한 직장 3년 차, 막 대리를 달았을 때였죠. 그리고 만나던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던 시기였어요. 처음에는 하와이로 이야기가 오고 가던 여행지가 나중에는 제주도로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직원들에게 식당을 맡겨두긴 했지만 불안했던 엄마와 오빠 부부는 국내 여행을 하기로 결정을 한 것이었죠. 아무렴 어떠나요? 저도 결혼 전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이기에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호텔도 예약하고 비행기표도 준비하고 여행 준비를 다 마치고 하루 남겨두었을 때 제가 다니던 회사에 문제가 생겼어요. 제 바로 윗상사가 거래처에 납품해야 하는 일정을 착각한 것이었죠. 당장 급하게 처리해서 마감을 줘야 하는데 어쩌냐. 아무래도 네가 내일 출근해서 처리해줘야겠다. 당시 제 상사는 결혼 때문에 회사에 연차를 써둔 상태였어요.
그래서 자신도 이 일을 해결 못하니 저보고 여행을 취소하고 처리해달라는 말이었죠.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일은 자기가 저지르고 왜 저한테 가족여행을 취소하라고 하나요? 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그렇다고 내일 결혼하는 상사의 부탁을 매정하게 거절하기도 애매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입사했을 때부터 저를 많이 도와준 선배기도 했고, 저도 옛날에 비슷한 사고를 쳤을 때 일주일간 야근을 하며 수습해준 고마운 선배이기도 했죠. 결국 저는 가족 여행에 참석을 못했어요. 회사에 혼자 나와서는 선배가 사고친 일을 뒷수습이나 했죠. 일이 이렇게 꼬이네. 뭐 어쩔 수 없지. 일이 우선이니. 너무 아쉬워하지 마. 다음에 또 같이 여행 가자. 그래, 이번에는 우리끼리 다녀오고 다음에 미선이 결혼 전에 한 번 더 해외로 다녀오자. 다음 날 토요일 저는 회사에 출근해서 혼자 일 처리를 하고 있었어요. 제주도에 도착한 오빠가 제게 전화를 주며 힘내라고 했죠. 전화를 끊으니 새언니가 아가씨 힘내라며 카톡으로 피자를 보내주더라고요. 굶으며 일하지 말고 이거라도 먹으라고요. 고맙다고 인사하며 좋은 추억 많이 만들어 오시라고 새언니에게 카톡으로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 카톡을 확인하면 사라지는 일은 그 후 사라지지 않았죠. 사고가 난 거였어요.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여행을 다니던 저희 가족과 운전이 미숙한 다른 여행객의 렌트카가 중앙선을 넘어 정면 추돌이 난 사고였어요. 운전자인 오빠와 조수석에 있던 새언니는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친정엄마는 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전부인 가족을 잃었어요. 제주에서 엄마의 오빠 부부 장례식을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서울이었기에 많은 문상객이 오지는 못했죠. 장례를 진행하기 직전 소식을 들은 금자이모가 급하게 제주도로 내려오셨어요. 금자이모는 엄마가 식당을 처음 열었을 때부터 함께 해준 직원이었어요. 진짜 이모는 아니지만 저는 금자이모를 이모라고 부를 정도로 가족같이 가까운 사이였죠. 그리고 장례 첫날 이른 아침 남자친구가 달려와 주었어요. 금자이모와 남자친구가 저를 위로해 주었죠. 아이고 미선아, 이게 무슨 난리니? 아들 부부랑 제주도 간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네 엄마는 아니 왜 여기 이렇게 누워있는 거야? 아이고 세상에. 금자이모는 몇 년 전 사별을 하고 딸과 살고 있으셨어요. 금자이모는 갑작스러운 참담한 소식에 오열을 했습니다. 한참을 슬퍼하셨죠. 장례 이후 저는 집으로 올라와서 다 포기하고 집에만 있었어요. 집안은 온통 캄캄했고 저는 마치 죽은 사람처럼 침대에 누워만 있었죠. 그날 제가 선배의 일을 대신 받지 않았다면 저도 가족들과 함께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그 일이 그렇게 후회가 되었어요. 회사고 선배고 무슨 소용인가요? 그냥 엄마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어야 했다라는 생각을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씩 했죠. 회사에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다시 복귀하라는 문자였죠. 그냥 핸드폰을 집어 던져버렸어요. 시간 감각도 없어서 자다가 눈을 뜨면 밖에 햇살이 커튼 틈으로 보였고 다시 잠들고 일어나면 온 집안이 캄캄했습니다. 시간을 확인하려 문자를 보니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수십 개의 문자가 와 있었어요. 회사에서는 무단 결근으로 해고를 통보하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연락 좀 달라는 남자친구의 문자와 금자 이모의 전화도 있었어요. 하지만 어떠한 답도 하기 싫었습니다. 그저 모든 게 다 귀찮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깊게 깊게 잠이 들었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습니다. 깨어났어? 얼마나 걱정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제가 연락이 끊겨 걱정이 되었던 남자친구는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119를 동원해 문을 따고 들어와 저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쓸데없는 짓을 했어. 다시 깨어난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병원에서 한동안 영양제와 수액을 맞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정신과 상담을 예약해 줄 테니 다시 오라는 말과 함께요. 퇴원할 즈음 남자친구와 금자이모가 병원으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밥이라도 먹이고 싶다며 엄마네 식당에 들리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가기 싫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엄마의 흔적이 너무 많이 보일 테니까요. 결국 금자이모의 고집 때문에 가게 되었어요. 금자이모는 저희 가게 메인 요리 갈비찜을 제게 내주었습니다. 먹어. 하도 안 먹어서 실려간 거라며. 엄마 따라갈 작정인 거야? 그런 거 아니면 먹어. 제가 숟가락도 들지 않자 금자이모가 어서 먹으라고 재촉했어요. 이 가게 다른 메뉴들은 네 오빠 부부가 만든 거지만 이 갈비찜은 너희 엄마가 가게 처음 낼 때부터 지금까지 해온 음식이야. 그때부터 지금까지 맛도 똑같고. 그러니까 이제 먹어. 앞으로 네가 이 가게 물려받아 이어가야지. 금자이모는 엄마와 오빠 부부의 유산인 이 가게를 제가 이어가라고 했어요. 어서 정신 차리고 소중한 이 유산을 지켜가라고 했죠. 이모가 차려준 음식을 한 입 입에 물고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금자이모가 저를 감싸 안아주며 위로를 해주었죠. 그렇게 제가 젊은 나이에 이 큰 가게 사장이 된 거였습니다. 금자이모는 하나부터 10까지 가게 일을 제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부분은 금자이모가 모두 맡아서 처리해 주셨죠. 정말 든든했어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금자이모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었습니다. 제가 다시 쓰러지지 않도록 옆에 붙어서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다음 해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었고 상견례 준비도 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전에 엄마가 허망하게 떠나버리신 거였죠. 그래서 저희 결혼도 1년 미루어졌어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결혼을 하자고 했죠. 아무래도 저를 계속 혼자 두는 것이 불안했나 봐요. 그렇게 남편과 결혼을 하고 부부가 되었어요. 제 가족이 한 명 생겼죠. 이후 금자이모의 도움으로 식당도 잘 꾸려갔고요. 큰 문제가 없이 흘러갔어요. 그 사이 저는 남편의 부탁으로 정신과도 꾸준하게 다니며 많이 좋아졌습니다. 적어도 세상을 등질 생각은 안 했으니까요. 엄마와 오빠 부부가 남겨준 재산과 식당으로 금전적으로도 풍족했죠. 그리고 결혼 1년 후 갑자기 남편이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이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원래 하고 싶은 일이 있었어. 때가 아니라 생각돼서 회사 일하며 계속 관련 공부했던 건데 이제 내 사업을 하고 싶어. 옆에서 응원해주고 도와줄 거지? 순간 불안했어요. 갑자기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 시댁은 못 사는 편에 속하는 집이었습니다. 남편의 사업을 자금적으로 도와줄 형편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라니. 무슨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한다는 건지 의문이었어요. 저는 이런 고민을 금자이모에게 털어놓았죠. 평소에도 자잘한 고민과 가게 일을 하며 금자이모에게 시시콜콜 말하는 저였어요. 그만큼 금자이모를 엄마처럼 따르는 시기이기도 했고 현명한 금자이모는 그때마다 현명한 답을 제게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갑자기 왜 사업이라니? 혹시 미선이 너한테 사업자금 부탁하니? 아니요. 꼭 집어서 사업자금을 부탁하는 건 아니지만 남편이 돈 나올 구석이 없는 거라는데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당황스러워요.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조심스러운데 다미선이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 먼 친척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조카가 엄마한테 받은 땅이 있었는데 거기 땅이 개발되면서 지가가 확 뛴 거야. 처음에는 좋았지. 그런데 돈이 생기니까 조카 사위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더라고. 어머, 그래서요? 갑자기 사업한다고 해서 땅 판 돈으로 조카가 투자해줬는데 이놈이 사업하다가 말아먹고 나중에는 바람나서 결국엔 이혼을 했지.
제 남편이 그럴 거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오랫동안 봐온 남자이고 제가 힘들 때 제 옆을 지켜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도 금자이모처럼 부정적이었습니다. 경험 풍부한 사람들도 사업하다가 빚지고 망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평생 한 회사만 다니던 제 남편이 갑자기 무슨 사업을 할까 싶었죠. 에그, 내가 쓸데없는 말을 했네. 노서방이 그럴 사람이니 어디? 그렇기는 하지만 사업은 이모 말처럼 아닌 것 같아요. 고마워요, 금자이모. 제가 남편 설득해 볼게요.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 사업은 아직 시기상조라고 설득했어요. 제가 돈을 못 버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에 만족하자고 했죠. 그런 제 의견에 남편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표정을 숨기지 못하더라고요. 그 뒤로 남편이 사업 이야기를 또 꺼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사건이 꼬리를 물고 찾아왔어요. 어느 날 식당에 한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손님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식당 직원이 자리를 안내해 주었죠. 하지만 그 나이 든 남자가 식당 사장님을 보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제가 다가가 물었죠. 손님, 무슨 일이세요? 제가 여기 사장인데 필요하신 거라도. 여기서 사람을 구한다고 하셨어. 당시 저희 가게에서 주차 담당 직원을 구하고 있었어요. 아, 일 때문에 오셨어요? 제 사무실에서 말씀 나눌게요. 60이 넘어 보이는 외모에 낡은 외투를 입은 남자였어요. 낡았지만 옷차림은 깨끗하게 다림질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머리카락 대부분이 흰머리였지만 이발도 깔끔하게 한 모습이었죠. 그분은 비슷한 일을 하신 적도 있었고 무엇보다 저희가 갑자기 사람이 비게 되어 급한 상황이라 내일부터 당장 일을 부탁한다고 했죠. 그분은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분이 나가고 금자이모가 반대를 했습니다. 주차 보조는 아무래도 젊은 청년이 해야 한다며 지원자의 나이를 보고 반대를 하셨죠. 그리고 인상도 좋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문제를 일으킬 사람으로 보인다고요. 사람 아무나 막 들이는 거 아니야. 미선이 네가 잘 모르나 본데 이런 가게는 특히 사람을 잘 써야 하는 거야. 나중에야 금자이모가 왜 이렇게 반대를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이유를요. 금자이모의 반대에도 저는 그분을 좋게 보았어요. 예의 바른 태도하며 좋은 인상까지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뽑겠다고 말을 했죠. 미선이 너 후회하지 마. 알겠니? 내가 지켜볼 거다. 그 사람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조금만 수상하다 싶으면 바로 해고할 거다. 하지만 금자이모의 우려와는 다르게 아저씨는 일을 참 잘하셨어요. 성실하시기도 했고요. 주차 관리를 하시다가 힘쓸 일이 필요하다 싶으면 달려오셔서 일을 도와주곤 하셨어요. 본인이 하지 않아도 되는 가게 주변 청소도 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죠. 하지만 금자이모는 그날 이후에도 하나하나 불만을 표현하셨어요. 나중에 온 차를 여기에 옮겨두시면 어떡해요? 앞 손님이 차를 뺄 때 불편하게. 어머, 비올 것 같은데 손님 차를 여기에 두면 식사 마친 손님은 비 맞고 차에 가라는 거예요? 손님 차키가 저한테 있으니 식사 끝나고 나오실 때 제가 가게 앞으로 옮겨드리면 됩니다. 제가 볼 때 오히려 아저씨가 손님 입장을 생각하며 일을 잘하고 있으셨는데 금자이모는 꼬투리를 잡으며 한마디씩 했어요. 나중에는 억지를 피우다시피 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서빙을 하던 직원 하나가 식사 끝난 그릇을 치우고 들고 오다가 그만 홀에 그 그릇들을 떨어뜨려서 쏟아낸 적이 있었어요. 저와 다른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가서는 손님들께 사과를 하고 그릇을 치웠습니다. 그분도 저희 가게에서 오래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셨어요. 단순히 그렇게 끝날 일이었죠. 하지만 금자이모에게는 그 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 하나하나가 우리 가게의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조용히 식사하다가 놀란 손님들이
다시 우리 가게 오고 싶겠어요? 미안해요. 제가 며칠 전 인대염증이 생겨서 그만 손에 힘이 빠졌나 보네요. 아니, 그러면 일을 못할 상황 아니에요? 그걸 숨기고 일을 다닌단 말이에요? 불같이 화를 내던 금자 이모는 그 직원을 해고하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다른 직원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죠. 금자 이모도 다른 직원들과 동등한 위치의 직원일 뿐이었는데 저렇게 말을 하니 다들 기가 차다는 표정이었죠. 그 직원이 실수를 한 건 맞지만 우리 가게에 오래 일을 해주신 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해고를 할 만한 사항은 아니지 않아요? 그리고 서산 이모님 남편이 아프셔서 지금 벌이가 없으면 힘드실 텐데. 미선이는 그게 문제야. 정에 약하다는 거. 여기는 엄연히 직장이야. 직원들 처지 하나하나 살펴줄 이유가 사장에겐 없어. 결국 금자 이모의 주장에 실수한 직원을 내보내고 말았습니다. 홀에서의 실수뿐 아니라 최근 일하는 게 너무 실수가 많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금자 이모의 주장 때문이었어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지나서 또 다른 일이 생겼어요. 다름 아닌 오랫동안 저희 가게에 야채와 고기를 대주던 업체를 갑자기 바꾸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식당 운영을 맡으며 한 번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는 거래처였어요. 늘 좋은 가격에 질 좋은 식자재를 납품 주던 곳이었죠. 사장님도 좋으셔서 약속을 칼같이 지켜주시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업체와 거래를 끊고 다른 곳으로 바꾸자는 말에 당황했죠. 이건 내 의견이 아니라 미선의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셨던 이야기야. 이렇게 한 번씩 거래처를 물갈이하듯 바꿔야만 물건질이 좋다는 거지. 한 곳에 오래 거래하면 그곳에서 우리를 잡아둔 물고기라 생각하고 물건질이 안 좋은 걸로 보낸단 말이야. 찜찜했어요. 기존 거래처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래는 신용 아닌가요? 그런데 금자 이모가 말하는 엄마의 가게 운영 방식은 그 신용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이었어요. 도저히 엄마의 운영 방식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죠. 하지만 어쩌나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신신당부한 사항이라는 금자 이모의 말에 그렇게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죠. 이후 직원들의 불만이 하나씩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다름 아닌 금자 이모에 대한 불만이었죠. 식당 뒤편에서 직원들이 모여 이야기 나누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지가 사장이야? 해도 너무하네. 이제는 자기 일도 우리한테 다 떠넘기면서 우릴 부리기만 하네. 어쩌겠어. 작은 사장님이 금자 씨한테 꽉 잡혀 있는데 아주 잘 구워 삶았지 뭐. 말 조심해요. 그러다 저번에 서산댁처럼 잘릴라. 서산댁이 금자 씨한테 대들다가 꼬투리 잡혀서 잘린 거잖아. 일할 곳이 여기뿐이야? 더러우면 그냥 때려치우는 거지. 더 이 모양 이 꼴이면 내가 먼저 사표 낼 거야. 충격이었어요. 금자 이모가 주방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요. 저희 엄마가 언제나 칭찬을 하던 이모였어요. 저희 가족 모임에도 자주 찾아주시고 평소 엄마와 만나 식사도 자주 하던 분이셨죠.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그 누구보다 저를 곁에서 지켜주고 위로해주신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의지를 하며 지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 말을 들으니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사건이 터졌습니다. 주차 관리를 하는 아저씨에게 금자 이모가 화를 내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손님 중 한 분이 차를 옮기다가 다른 손님 차를 살짝 긁었다는 것이었어요. 대체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런 일 생기지 말라고 우리가 당신 월급 주는 건데 이럴 거면 뭐하러 아저씨를 쓰냐고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2층으로 고기들 옮겨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변명하지 마시고 당장 그만두세요. 해고입니다. 그리고 저 손님 차 수리비는 아저씨 월급에서 제하고 드릴 테니까 그리 하세요. 아저씨는 연신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금자 이모는 아저씨에게 해고니 당장 가게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치더라고요. 저도 더 이상 저렇게 행동하는 이모를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와 이야기를 좀 하자고 하고는 제 사무실로 불렀죠. 그 사이 아저씨는 짐을 챙기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제가 붙잡고 말리고 할 사이도 없었어요. 이모님, 제가 직원들 해고하시는 거 저한테 맡겨달라고 했죠? 저렇게 한번 실수했다고 잘라버리면 누가 저희 식당에서 일을 하겠어요. 저희 식당? 미선이 너 참말 서운하게 한다. 네 말은 이 식당이 미선이 네 거니까 난 빠져라 그 말이니? 미선아, 내가 이 식당을 네 엄마가 처음 열었을 때부터 함께한 사람이야. 그런데 뭐? 이제는 사장 자리에 앉으니 나는 보이지도 않는다 이거니? 이모,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뒤에서 말이 나와서 그래요. 문제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그러면 제가 듣고 처리를 할게요.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나 같은 일개 직원 나부랭이가 어디 감히 사장인 척을 했구나. 미선이 너도 정말 실망이다. 그래, 이제 내가 이 식당을 나가면 되겠니? 저는 짐을 싸서 나가겠다는 금자 이모를 붙잡았어요. 이렇게 보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금자 이모에게도 이 식당은 자기 자식처럼 아끼는 식당이었어요. 그래서 더 애정 때문에 가게 운영에 관여를 한다 생각했죠. 결국 식당이 문을 닫은 밤에 금자 이모와 술을 한잔하며 속마음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이 식당에 내 평생을 바친 사람이잖니. 왜 이 식당이 잘 안 되길 바라겠어. 네 엄마 그렇게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네 엄마가 남기고 간 이 식당이 그 어떤 식당보다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바로 나야. 금자 이모는 식당이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직원들에게 다그치다 보니 이런 오해가 생겼다고 말을 했어요. 술잔을 기울이며 금자 이모와 이야기를 나누니 이모의 심정도 이해가 갔습니다. 전 사장인 저희 엄마 자리 대신 새파랗게 젊은 제가 사장 자리에 앉으니 전체적으로 느슨해지고 있는 직원들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어린 제가 사장 자리에 앉아 있으니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직원들도 있다는 말이었죠. 엄마가 있을 때는 지각도 없던 직원들이 슬슬 개인 사유를 핑계로 지각도 하고 일찍 퇴근도 하고 간혹 당일에 집안 사정을 이야기하며 가게를 안 나오는 사람도 있다고 했죠. 생각해보니 제가 물렁하게 그럴 때마다 직원들의 사정을 봐준 경향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경영을 해온 사람이 아니라 첫 직장에서 사원으로 일만 해온 사람이니 직원들의 시선으로 식당을 운영했던 것 같아요. 금자 이모는 제가 하는 행동이 사람은 좋아 보일지는 몰라도 사업을 하는 데는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더군요. 금자 이모가 무슨 뜻으로 지금까지 이런 행동을 했는지 알 수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모에게 잘 부탁한다고 했어요. 제가 성숙한 사장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알려달라고 했죠. 금자 이모도 제게 사과를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사장처럼 나서는 것은 선을 넘었다면서요. 앞으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제게 말을 먼저 하고 제가 앞장서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했죠. 그렇게 금자 이모와 술잔을 기울이며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도록 둘이 모녀처럼 술잔을 기울이는데 갑자기 금자 이모가 무슨 말을 하려다가 머뭇머뭇하더라고요. 미선아, 내가 말을 안 하려다가 네가 내 딸 같은 아이여서 말하는 거야. 금자 이모가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데 차도 넘어 제 남편이 걷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웬 젊은 아가씨가 함께 있었다는 것이었죠. 처음에는 아는 지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둘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다고 했어요. 남편과 그 어린 아가씨가 손을 꼭 잡고 길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죠. 잘못 보신 거 아니에요? 설마요. 그래, 처음에는 잘못 본 거라 생각했었지. 그런데 글쎄, 내가 어젯밤에도 노서방을 봐서 그래. 그 둘이 어떤 건물에서 나오는데 그 건물이 왜 그런 곳 있잖아. 1층, 2층은 술집이고 꼭대기층은 싸구려 모텔이 있는. 내가 그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뛴다. 충격이었어요.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금자 이모는 제게 남편을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말라는 말도 덧붙이면서요. 그리고 자신이 말했다고는 남편에게 말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어요.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중간에서 난처해질 금자 이모 입장을 충분히 이해했죠. 요즘 남편이 늦은 밤에 들어오는 일이 허다했어요. 무엇인가에 빠져 반쯤 정신을 놓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저 사업을 하고 싶은데 제가 못하게 하니 그런가 했습니다. 바람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날 밤 집에 가서 남편을 떠보았어요. 요즘 야근이 많아? 계속 늦네? 어? 그렇지. 내가 요즘 좀 일이 많네. 그래서 너무 피곤해. 나 일찍 누울게. 제 질문에 당황하며 서둘러 침대에 눕는 남편이었습니다. 수상쩍었어요. 유심히 남편을 살피기로 마음먹었죠. 다음날 남편이 또 야근을 해서 늦을 것 같다고 말을 하더군요. 저는 가게에서 음식을 포장해서 남편 회사로 찾아가기로 했어요. 진짜 야근을 한다면 회사에 있을 것이고 제게 거짓말을 하고 내연녀와 놀아나고 있다면 회사에 없을 일이었죠. 하지만 도시락을 싸들고 간 회사는 불이 모두 꺼져 있고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모두 퇴근을 했다는 말이었죠.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이었어요. 배신감에 분노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죠. 다음날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을 믿었기에 마지막으로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요. 확인 결과는 절망적이었어요. 노희준 씨요? 아, 대리님이요? 2달 전에 퇴사하셨는데요? 남편은 매일 출근한다고 집을 나서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회사의 확인 결과 남편은 이미 2달 전에 퇴사를 한 상태였습니다. 금자 이모의 우려가 맞았어요. 남편이 저를 배신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날 저는 가게를 금자 이모에게 맡기고 집에만 있었어요. 이혼을 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퇴근을 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어? 어디라니? 일하다가 왔지. 무슨 일? 자세히 말해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무슨 일이긴. 내가 늘 하던 일이지. 거짓말하지 마. 당신 회사 그만뒀잖아. 처음으로 남편에게 분노를 하며 화를 냈어요. 저를 속였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러자 남편이 사실을 말해주겠다며 제게 어디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도착한 곳은 집 앞 상가 5층에 있는 작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 4평쯤 되는 것 같았죠. 맞아. 나 회사 그만뒀어. 미안해. 진작 말하지 못해서. 내가 늘 하고 싶은 일이 있다고 했잖아. 지금 그 일 하고 있어. 제가 사업의 사자도 꺼내지 못하게 막으니 남편이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무실을 낸 거였어요. 큰 돈이 드는 사업이 아닌 작은 사무실을 하나 열고 외주를 받아 도면을 만드는 일이었죠. 평소 남편이 회사에서 해오던 일을 퇴사 후 독립해서 하는 거였습니다. 의뢰 들어온 내용들도 보여주는데 직장 생활할 때보다 5배 이상은 돈을 버는 것 같았어요. 실패해도 빚을 지거나 인생 망하는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었어. 평소 해오던 일 독립해서 내 사업으로 하는 거였지. 그런데 당신이 말을 꺼내게 무섭게 반대만 하니까 내가 스스로 일을 성공시키고 당신한테 말해주고 싶었어. 미안해. 속일 생각은 아니었어. 남편의 사업 관련 이야기는 이해가 되었어요. 제가 금자 이모의 말을 듣고 남편이 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려고 하면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래, 회사 그만둔 건 이 사무실 보고 이해했어. 근데 난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어? 미안해. 회사 그만둔 거 숨겨서 그런 거야? 정말 미안해. 스스로 힘으로 성공하는 거 보여주고 싶어서 그만. 아니, 그 이유 때문이 아니야. 당신 바람났잖아. 제 말에 남편은 경악을 하며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오히려 제게 되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아는 지인이 길 가다가 당신이 어린 여자와 함께 걷고 모텔을 드나드는 걸 보았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펄쩍 뛰더군요. 절대 그런 일 없다면서요. 남편은 회사까지 그만두며 자신의 일을 성공시키려 했기에 집에서 나오면 곧장 이 작은 사무실로 달려왔고 하루 종일 이 사무실에만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동안 밥도 사무실에서 컵라면만 먹었다는 남편의 말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의심을 지우지 않고 남편에게 증거 있냐고 말했죠. 남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저를 남편의 사무실 상가 관리사무소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소장님에게 상가 CCTV로 자신의 동선을 확인해달라고 했죠. 이거 함부로 확인 못합니다. 경찰 대동하셔야 보실 수 있어요. 소장님, 저 이거 당장 확인 못하면 내일 이혼해요. 소장님!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소장님이 한숨을 쉬시며 CCTV 영상들을 보여주셨죠. 남편이 사무실에 이사를 하고 오늘까지의 모든 영상을 관리사무소에서 6시간 넘게 보았어요. 중간에 소장님이 짜장면도 시켜주시고는 남편이 사무실에서만 있는 거 자신도 오며 가며 보았다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끝까지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사무실에 입주한 이후 모든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정말 남편은 아침에 사무실에 들어가 집에 올 때까지 사무실에만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금자이모가 길에서 어린 아가씨와 팔짱을 끼고 걸었다는 둥, 모텔을 들어갔다는 둥 하는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어요. 사무실로 돌아온 저는 남편에게 사과를 했어요. 지인이 착각한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저 몰래 회사를 그만둔 건 남편이 잘못한 거라고 말했죠. 남편이 재차 사과를 하며 묻더라고요. 그 지인이 누군지 왜 우리 사이를 이간질 하냐면서요. 남편의 질긴 질문에 결국 실토를 했어요. 금자이모가 사람을 잘못 본 것 같다고요. 남편은 제 말에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이어 남편은 제게 말했어요. 식당 운영하는 일도 금자이모에게 휘둘리지 말라면서요. 최근 금자이모의 행동이 너무 수상하다는 남편의 말이었죠. 금자이모는 내 가족 같은 사람이야. 날 위해 그리고 식당을 위해서 애써주는 사람이라고.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그동안 나를 얼마나 위로해줬는데. 당신 가족은 나야. 금자 이모가 아니라 내가 당신 가족이라고. 그렇게 당신을 위하는 사람이 당신한테 거짓말까지 하면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해? 그게 가족이니? 그 순간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생각해보니 저를 위한다고 말은 하지만 저를 위한 행동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직원들을 해고한 것도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였어요. 식자재 거래처를 바꾼 것도 이전에 엄마 말을 따른 것이라고는 했지만 새로 들어오는 식자재들은 비싸고 형편없었습니다. 금자이모는 자기가 식당 사장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사실 오늘도 직원 한 명을 해고했어. 나는 그러기 싫었는데 금자이모가 막무가내로 화를 내면서 해고하신다니까 그분이 조용히 떠나셨어. 붙잡지도 못했어. 직원 누구? 누구를 또 자른 거야? 이러다가 장모님과 오래 일했던 사람들 다 자르겠다. 오래 있으셨던 분은 아니고 최근에 들어오신 주차 도와주시는 최 씨 아저씨. 남편은 제 말에 놀라했어요. 그분을 왜 자르냐고요. 일도 잘했고 누구보다 가게 일을 자신의 일처럼 앞장서서 해주던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이 식당의 사장은 저라면서 제가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절대 금자이모에게 휘둘리지 말라고 말을 했어요. 남편의 말이 옳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남아있는 직원들 모두 해고당하고 금자이모의 사람들로 가게가 채워질 것 같았죠. 당신 말이 맞아. 그분은 다시 불러야겠어. 아직 정식 해고 처리되신 거 아니니까. 저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찍 주차 담당 아저씨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화가 꺼져 있고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저씨를 채용할 때 받아둔 서류들에서 아저씨의 집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가게에서 그리 멀지 않은 주택가 단지 반지하에 살고 있으셨어요. 저는 아저씨에게 사과를 하고 식당을 다시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기 위해 아저씨 집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본 아저씨는 매우 놀라신 눈치였어요. 저는 준비해간 주스 세트를 공손하게 내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아저씨. 저 잠시 들어가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제 말에 아저씨는 많이 당황해 하셨어요. 우물쭈물하시며 뒤돌아 집안 상태를 보셨죠. 그러더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시고는 문을 닫으셨습니다. 저는 집이 어질러져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문 앞에서 아저씨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5분쯤 지나자 다시 문이 열리며 아저씨가 제게 들어오라고 하시더군요. 어제는 사람 많은 곳에서 그런 소리 들으셔서 기분 많이 상하셨죠? 제가 하는 일이 주차 안내인데 거기서 사고가 있었으니 제 잘못이죠. 면목 없습니다. 아저씨가 제게 사과를 하셨죠. 저는 그런 아저씨에게 저는 해고할 생각이 없으니 내일부터 다시 식당을 나와달라고 했어요. 아저씨는 금자 이모가 싫어하지 않겠냐고 하고는 제가 가져온 주스를 주겠다며 잠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그 사이 아저씨가 사는 집을 둘러보았죠. 집은 무척이나 깨끗했어요. 둘러보다가 아저씨 책상 위에서 엎어진 액자를 보았죠. 급하게 집을 치우다가 쓰러뜨렸나 싶어 액자를 다시 세워두다가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액자에는 제 사진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액자에는 엄마가 오빠와 찍은 사진도 있었죠. 그때 아저씨가 주스를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셨고 제 모습을 보고는 놀라서 주스를 떨어뜨리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네? 왜 제 사진을, 왜 엄마 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미선아.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덜컥 겁이 났습니다. 이 사람 변태인가 싶기도 해서 아저씨 집에 단둘이 있는 게 너무 겁이 났어요. 급하게 자리를 뜨는데 제 뒤에서 아저씨가 저를 부르며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미선아, 내가 네 아빠다. 황당했어요. 아빠는 27년 전 집을 나갔어요. 그 이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네 아빠다라는 사람을 만나니 뭐라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미선아, 내가 네 아빠야. 미안하다. 이제껏. 말도 안 돼요. 저 아빠 없어요. 어디서 수작질의 거짓말이에요? 역시 수상한 사람이라는 금자 이모 말이 맞았어. 설령 아빠가 맞다고 해도 왜 지금 나타났는데요? 그 순간 제가 받은 유산 생각이 났습니다. 규모가 꽤 큰 식당, 그리고 엄마 집과 현금들. 설마 돈 때문이에요? 그래서 돈 때문에 나타났어요? 그런 거 아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야. 저는 말을 더 들어볼 필요도 없다고 하며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제 아버지라 주장하는 아저씨는 자기 말을 들어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27년 전 제가 5살 때의 일이었습니다. 오빠가 많이 아팠었다고 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 쪽에 이상이 있었나 봐요. 당시 아버지와 어머니는 못 사는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끝없는 병원비에 집 재산은 모두 탕진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이었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어 오빠의 심장은 치료가 되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 문제가 남았다고 했습니다. 옆집 형식 씨 말 들어보니까 배를 타면 큰 돈을 만질 수 있다고 하더라고. 몇 년만 좀 고생하면 빚은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아. 어머니는 반대를 하셨다고 했어요. 평생 책상에 앉아 일을 하던 사무직 아버지였기에 배 타는 힘든 일은 어려울 것이라 여기신 거죠. 하지만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가셨고 남은 오빠와 저를 어머니께서 잘 돌보시기로 하셨던 거죠. 배를 타다 보니 이 생활비도 줄 수 있고
빚도 줄여 나갈 수 있었어. 5년 정도만 더 고생하면 새 출발할 수 있겠다 싶었지.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다시 배를 타러 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평소 도박으로 돈을 탕진하던 선장이 도박 빚에 힘들어하다가 나쁜 선택을 하고 만 거였어요. 물고기만 잡아야 하는 어선으로 밀항일을 하게 된 것이었죠. 바다에 나가 중국배와 접선을 하고 불법 밀입국을 돕는 일을 한 거였어요. 불법이지만 아버지를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은 불만 없이 좋아했대요. 그만큼 각자에게 떨어지는 돈이 매우 컸으니까요. 아버지도 돈이 급한 상황이었지만 불법은 할 수 없다며 반대를 하셨다고 합니다. 선장에게 밀항이라는 말도 못 들어보고 물고기를 잡으러 나갔던 아버지는 선장의 불법을 알고 반발을 했습니다. 이런 일 하는 거라면 애초에 입에 안 탔습니다. 아이, 제시 왜 그래? 최씨도 갚아야 할 빚이 많다며. 고깃배 10년 타는 것보다 밀항질 1년 하는 게 더 돈벌이가 좋아. 다 같이 좋은 거 아니겠나? 엥? 아니요. 전 이 일 그만하겠습니다. 선장님도 그만하세요. 아니면 제가 해경에 신고할 겁니다. 아이고, 야, 알겠어. 내가 너무 돈이 급해 미쳤었나 보네. 미안해요. 내 다시는 이런 일거리 안 받겠네. 이에 선장은 이제부터는 밀항을 안 하겠다고 말했고 아버지는 한 번만 눈을 감아주기로 하는 인생 최대의 뼈아픈 선택을 하신 거였죠. 다음에 출항한 배가 이번에도 밀항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배와 접선을 하고는 불법 이민자들을 받아 어창에 실었죠. 아버지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냐며 반발했지만 해경에 신고를 하시진 못했어요. 불법 이민자를 싣고 왔던 중국 선박에서 아버지를 잡아갔거든요. 밀고가 두려웠던 선장이 아버지를 중국 선박에 팔았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한 20년 중국 어선에서 노예처럼 일을 했다. 그러다가 우연히 한국 어선을 만나서 도망칠 수 있었고,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죽임 안 당한 게 그나마 천운이었다고. 저는 아버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는 마음이 아팠어요. 지갑 속에서 제 어린 시절 사진과 오빠의 중학교 때 사진, 엄마와 아버지가 다정하게 서로를 안고 있는 흑백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우리 아버지가 맞구나 싶었죠. 이 사진들을 보며 버텼다. 언젠가 다시 돌아가서 내 가족을 만나겠다고. 그리고 이어서 아버지가 고백하는 충격적인 사실을 듣고 기절을 할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이야기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말만 듣고 믿어버리기에는 너무나 큰일이었죠. 당장 식당으로 달려가 CCTV들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게 된 진실이 담긴 영상을 확인하고는 저는 밤새 울고 또 울었어요. 가슴이 아파서요. 그리고 다음날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금자이모를 제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저는 금자이모에게 말을 했어요. 식당 일은 제 적성에 맞지 않고 최근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어서 이제 식당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요. 금자이모는 너무 놀라하며 그러면 식당은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죠. 저는 엄마와 오빠 부부가 남긴 유산 같은 식당이기에 식당을 남에게 팔 마음은 없고 믿을 만한 사람에게 운영을 맡길 거라고 했습니다. 제 말에 금자이모가 숨죽여 침을 꿀떡 삼키더군요. 전 금자이모에게 이 식당 운영을 맡기려고 해요. 정말이니? 그래, 잘 생각했다. 내가 봐도 미선이 네가 너무 힘들어하더구나. 대신 제가 지금 4가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 질문에 제대로 답해주시면 믿고 식당 운영을 부탁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자이모는 기분이 좋으신지 한박 웃음을 지으시며 제게 무엇이든 물어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숨을 한번 들이켜고 이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직원들은 왜 자르셨어요? 그것도 저희 엄마와 오래 일하시던 분들 위주로 자르셨잖아요. 내가 이전에도 다 설명했잖니. 사업이라는 건 말이야. 사람을 잘 써야 돼.
자잘한 실수하는 직원은 가차없이 자르고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지. 기존에 있던 사람들도 겁을 먹고 열심히 일을 하는 거야. 이모 말을 안 듣는 사람들만 자르신 건 아니죠? 미선이 아직도 너 그런 오해를 하니? 자꾸 이러면 이모 섭섭해. 네, 알겠어요.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릴게요. 식자재 거래처는 왜 바꾸셨어요? 얘는 왜 저번에도 설명한 걸 자꾸 또 물어? 돌아가신 네 엄마가 원했던 일이라고 몇 번을 말하니? 제가 엄마와 오래 일한 직원들한테 모두 물어봤는데요. 그런 일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던데요. 네 엄마가 나만 믿었으니 나한테만 말해서 그렇지. 그런가요? 근데 새로운 식자재 거래처 사장이 금자 이모 동생이던데 그것도 저희 엄마 뜻이었어요? 금자 이모가 강력하게 추천한 새로운 거래처에 대해 알아봤어요. 놀랍게도 금자 이모 동생이 하던 신생 업체였죠. 사업자를 만든 것도 금자 이모가 기존 거래처를 정리했을 그쯤이었습니다. 제가 뒷조사를 한 것을 알자 금자 이모가 당황해 하더라고요. 이어서 계속 질문을 했습니다. 한국과 오래 거래를 하면 고인물처럼 썩는 거죠? 그쵸? 그래 맞아. 그래서 그런 거야. 내 동생이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물건 가져오길래 거래한 거야. 네가 오해할까 봐 말 못했단다. 그렇군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이모, 주차 아저씨는 처음 보셨다고 그러셨잖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아니? 그건 정말 내가 장담한다. 정말 모르는 사람이고 네가 몰라서 그러는데 일도 너무너무 못했어. 사적인 감정 전혀 없이 그래서 해고한 거야. 저는 금자 이모의 말에 눈물이 나는 것을 애써 참았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제 뺨으로 눈물이 흐르더군요. 한 손으로 눈물을 쓱 닦으며 이어서 물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이모. 제대로 잘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주셔야 돼요. 아니면 저 이모 이제 안 봐요. 제 말에 금자 이모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어요. 주차 아저씨가 제 아빠인 거 알았어요? 마지막 제 질문에 금자 이모는 경악하며 입을 벌렸죠.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기 시작하며 입만 뻥긋거리셨어요.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죠. 몰랐다, 미선아. 지금 그게 무슨 말이니? 주차하던 그 사람이 네 아빠라니. 저는 금자 이모에게 제 핸드폰을 열어서 보여주었습니다. 가게 CCTV에 찍힌 수많은 영상들을 제가 밤새도록 찾아보다가 찾은 영상이었어요. 그 영상 중 하나를 제 핸드폰으로 옮겨 담은 것이었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그 영상을 틀어보았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뜨기 전인 어둑한 새벽, 식당호를 찍은 영상이었어요. 그곳에는 금자 이모와 주차 아저씨, 저희 아버지가 마주보며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번을 말합니까? 미선이가 당신 딸인 거 알면 충격받아 쓰러진다니까. 그런데 왜 자꾸 찾아와요? 게다가 여기서 일을 하시겠다? 미쳤어요? 내 자식 내가 보고 싶어 찾아오는데 대체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우리 혜자가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아말 길게 하지 말고 오늘 당장 사직서 내요. 아니면 내가 당신 해고할 테니까. 미선이를 정말 딸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조용히 떠나요. 괜히 20여 년 만에 나타나서 아버지네 뭐네 이러면 돈 보고 찾아낸 것밖에 더 됩니까? 혜자도 죽은 마당에. 지 아버지가 유산 탐나서 이제야 나타났다 생각하면 심성이 약한 미선이 쓰러져요. 지 엄마 죽어서 몸도 약해졌는데 이번에 쓰러지면 죽는다고요. 영상을 보던 금자 이모는 경악을 하며 제게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아버지가 찾아온 이유가 유산 때문이라 생각되었기에 제가 상처받을까봐 돌려보내려고 한 거였다고 말했어요. 모든 건 저를 위한 일이었다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죠.
그럴 수 있는 일이었어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의심을 했으니까요. 정말 널 위해서였어, 미선아. 미안하다. 정말이야. 갑자기 내가 네 아빠네 하고 나타나서 유산 달라고 할까 봐 내가 사전에 널 위해서 잘라낸 거야. 정말이야. 미선아, 넌 나를 믿어야 돼. 식자재를 바꾼 것도 내가 정말 미안해. 할 말이 없어. 그건 우리 딸이 지금 큰 병에 걸렸는데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랬다. 미안하다, 미선아. 이모 알잖아, 응? 한 번만 용서해다오.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였죠. 금자 이모 딸은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과 술집에 가는 길이라고 제게 그랬었죠. 전혀 아픈 사람이 아니었어요. 상황이 급하게 흘러가자 아무 거짓말이나 내뱉는 이모였어요. 그런 금자 이모가 안타까웠죠.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무네요. 이모, 저희 아버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 식당 드나드셨잖아요. 제가 아버지 집을 처음 찾아간 날이었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존재를 처음 제게 고백한 날이요. 저는 그날 많은 것을 아버지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이제 나타났는지가 정말 가장 궁금했어요. 중국에서 한국어선 타고 도망쳐 나온 게 최근이 아니었거든요. 너희를 찾다 찾을 수가 없어서 1년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이 일 저 일을 했다. 그러다가 최근에 네 엄마를 찾은 거지. 아버지는 친정 식구가 제주도 여행을 가기 일주일 전에 저희 식당을 찾아왔었어요. 아버지와 재회를 한 엄마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오열을 했죠. 평생 아버지가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셨어요. 선장을 찾아간 어머니에게 아버지가 배를 탄다고 하고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그건 오빠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떠난 그 시점 오빠는 15살 사춘기였어요. 아버지가 빚 때문에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한 오빠는 지독한 사춘기를 보냈었죠. 어머니는 아버지와 재회 후 아이들이 놀라지 않게 아버지의 귀환을 서서히 소개해주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빠 부부에게 다시 돌아온 아버지를 소개한 거였고 저는 가족여행이 끝나자마자 소개를 해주기로 한 거였어요. 그런데 엄마와 오빠 부부가 그 여행에서 그만 사고를 당하신 거였죠. 네 엄마와 약속한 대로 그저 기다렸다. 며칠만 시간을 주면 자신이 네가 충격 안 받게 잘 이야기해 둔다고 했거든. 그런데 그 뒤로 연락이 끊어졌지. 친척들과 지인들에게 엄마의 부고 소식을 알린 것은 금자 이모였어요. 금자 이모가 엄마의 지인과 거래처를 잘 알고 있으니 엄마 핸드폰에서 연락할 사람들을 추려서 부고 문자를 보낸다고 했었습니다. 저는 오빠의 지인을 맡아서 했고요. 의도적으로 금자 이모가 아버지에게는 부고 문자를 쏙 빼고 안 보낸 거였어요. 그리고 기다리다 지쳐 다시 식당을 찾았다가 알게 된 거야. 내 아내, 내 아들을. 난 장래도 지키지 못한 못난 남편이자 애비였다. 그 말에 그만 아버지는 눈물을 쏟으셨어요. 제 마음도 찢어지게 아팠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만난 것은 금자 이모도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처음 식당을 찾아 엄마를 만난 날 그 옆에 금자 이모도 함께였으니까요. 왜 거짓말하셨어요? 대체 왜요? 이 가게 때문이었어요? 그래, 네 엄마가 죽기 전에 나한테 그랬어. 2호점 내고 싶은데 맡아줄 수 있냐고. 그런데 네 엄마가 죽어버렸는데 누가 2호점을 나한테 내주겠니? 나도 평생을 이 가게에 바친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갑자기 사장이라고 나타나니 내가 안 불안하겠니? 금자 이모는 모든 것이 드러나자 결국 본 모습을 제게 드러내었죠. 제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에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남편이 급하게 들어와서는 금자 이모를 내보냈어요. 이모는 나가면서도 소리를 지르셨죠. 평생 이 가게에서 일했는데 내게 남은 게 뭐야? 대체 뭐냐고.
저는 이모를 말리며 내보내려는 남편에게 잠깐 멈춰달라고 했어요. 이모가 제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면, 원래의 금자 이모 모습이었다면 저 진짜로 식당 이모한테 넘겼을 거예요. 그런데 이모는 너무 많이 잘못된 선택하셨어요. 왜 아버지가 엄마와 오빠 장례도 못 보게 하셨어요? 왜요? 저는 오늘부로 이모 해고할 거예요. 금자 이모는 그렇게 식당을 떠나셨어요. 마지막 제 말에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시며 식당을 떠나셨죠. 저는 이후 금자 이모가 해고한 직원을 모두 찾아가 다시 식당으로 복귀시켰습니다. 식자재 업체도 이전에 엄마와 오래 거래한 업체로 다시 바꾸었죠. 그렇게 믿고 따르던 금자 이모의 배신으로 저는 다시 정신이 불안해져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어요. 치료 과정으로 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셨죠. 아마 환자분을 장악하고 싶으셨던 것 같네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장악하는 가스라이팅의 일종이었던 것 같습니다. 환자의 정신을 장악하면 식당이 자신의 것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테니까요. 그 과정에서 환자분이 정신적으로 기댈 수 있는 상대를 하나씩 제거해 나가신 것 같아요. 가령 남편분이나 아버지 같은 분이요. 그런 분들이 없어야만 온전히 환자분이 자신에게 기댈 것이고 그래야만 자신 마음대로 환자분을 휘두를 수 있으니까요. 금자 이모가 떠나고 몇 달 뒤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서 금자 이모의 행동 이유를 들을 수 있었어요. 금자 이모는 엄마의 오랜 친구였고 제게는 엄마가 떠난 뒤 저를 지켜주셨던 사람이었습니다. 진심 가족이라 생각한 이모였죠. 그런 분이 욕심 하나로 이런 모습으로 끝이 났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저는 지금 남편과 잘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식당을 운영하며 바쁘게 살고 있고 남편은 시작한 사업이 잘 되어 직원도 한 명 두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식당 일을 도와주시며 저희 집 근처에서 살고 있으세요. 최근에는 제가 임신을 하여 어서 손주를 보고 싶다며 좋아하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신과에 다니고 있지 않아요. 행복해하며 살고 있어요. 다만 지금의 행복을 엄마와 오빠가 함께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보고 싶어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